민주당의 다음 타깃은 역시 멸치 조이대였습니다.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은 사법개혁 3법에 한 발 더 나아가 법원 행정처 폐지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재판 소원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사법부 내부는 긴장하고 있는데,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법조계 카르텔을 타파하려면 사법 3법에 이어 법원 행정처 폐지가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법원 행정처가 그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나 탄핵 여부와 별개로 기구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제2, 제3의 카르텔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당내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 법사위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던 개혁안이죠. 힘이 납니다. 개혁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법원의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냈고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도 진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3법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법원 내에서의 조희대의 입지가 줄어들거나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겼죠.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 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 애국제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애국제가 실효성이 생겨요. 이거 뭐 남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법 애국제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견제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가.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사실심을 얼마나 충실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심, 2심 판사들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근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야만 뭐 판결을 쓸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사실심을 충실화시키기 위해서 판사 수를 증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수 증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친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법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판사들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성향의 어떤 판사에게 내 사건이 배당되어도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이게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판사가 뭘 해도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러니까 판사는요, 이게 판사는
106조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징계 처분도 정직, 감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판사 징계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열을 때에만 징계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재판과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이 판사 개개인의 소위 양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 판사가 돈 먹고 또는 친구니까 뭐 정관이 변호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또는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제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은 어떤 상태냐 하면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상태예요. 헌법 제11조는 평등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라 법복 입은 시민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가 되어 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부분은 검찰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저는 좀 더 난리를 치고 괴로워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 오만하고 잔인한 검찰권에 결국 노무현이라는 영웅을 잃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 통곡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 원수조차 어떻게 사회적으로 타살할 수 있는지를 목격한 주권자들의 거대한 원초적 공포이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또 검찰에 당했습니다. 이때 민주진영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답답함과 무기력증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트라우마는 우리의 불신을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증폭시켰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두고 민주진영 내부에서 그토록 거칠고 격렬한 파열음이 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안수사권 조항 하나를 두고 다투는 법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노무현을 잃었던 것처럼 이재명도 잃을까, 문재인이 속았던 것처럼 이재명도 또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벼랑 끝에선 주권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 지독한 트라우마가 덧나면서 이번에는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괴물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아야 한다는 절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검찰 사망일, 그것은 그들의 업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개혁안을 두고 위헌이니 수사 공백이니 떠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형소법의 보안수사권. 저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안수사권은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